지금부터 이어서 오늘은 성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중고음 내에서도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전기 중고음, 후기 중고음을 나눌 수 있겠고요. 왕조로 나눌 수도 있고, 그 왕조 안에서 자료들의 어떤 편찬 시대를 통해서도 그 자료가 반영하고 있는 시대의 발음 체계를 시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남북조 시대는 한나라 말부터 해가지고 중고음으로 넘어오는 과도기 단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고야왕이란 사람이 지은 옥편,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543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제 고야왕은 이름이 그냥 야왕이고 어떤 왕이라든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옥편, 흔히 원본 옥편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육덕명이 지은 경전 성문에도 역시 반절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한자의 발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나라 때가 되면은 우리가 운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육법원의 절운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절운 이전에도 운서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간행되면서 다른 운서들은 지금까지 현존하지 않고 절운 계열의 운서들이 남아서 광운이라든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흥의 일체 경음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숫자 1을 적은 것은 나중에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 두 개가 제목이 같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서 그냥 편의상 1,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절운이 이제 오탈자가 있다, 오류가 있다 해서 그 오류를 고친다라는 제목을 붙여서 나온 간류보결절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류보결절운은 왕인후라는 사람이 적었는데 글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인후가 뭔가 편집을 해서 보충을 한 절운이기 때문에 편의상 왕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림이라는 어떤 승려가 역시나 일체경음의라는 책을 하는데요. 이건 현흥의 책을 이제 참고를 해서 뭔가 증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고 9세기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9세기 말 정도 되면은 수온이라는 승려가 역시나 운학이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요. 이건 완전히 정하지는 않고 잔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800년이 되면 진팽년 등이 이제 황제의 명을 받아서 지은 광운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광운이라는 것이 역시 절운을 수나라 때 절운을 바탕으로 새로 글자를 추가하거나 반절을 조금 수정하거나 해가지고 만든 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보고 있는 것은 광운이기 때문에 광운 혹은 절운은 거의 비슷하게 다뤄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약 30년 정도 뒤에 정도라는 사람이 지분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반절에 있어서 조금 더 광운에 있는 반절은 과거 시대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송나라 당시 발음으로는 잘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를 고친 반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운경이라고 하는 운도도 송나라 때쯤에 처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서 중고 시기 중국어의 발음을 우리가 즉 중고음을 볼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절운기 운서의 반절이 있습니다. 그 반절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쓰는데, 반절이라는 것은 한자의 발음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글자는 다른 글자와 발음이 똑같다, A라는 글자는 B라는 글자와 발음이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모,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초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운모, 초성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동력 동자가 있는데요. 춘방향, 봄의 방향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문해자에는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쫙쭉 말하다가 마지막쯤에 가서 덕홍절이라고 되어 있죠. 덕홍절. 그래서 동력 동자는 덕덕자와 붉을 홍자의 절이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덕덕자는 중고시대 발음으로 떡이라고 읽었고, 홍자는 중고시대 발음으로 홍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초성을 따오면은 뜨가 따올 수 있고, 운모, 그러니까 초성 나머지 부분은 옹을 따올 수가 있어서
웅을 합치면 똥이라고 해서 동자의 발음이 중고시대에 똥으로 읽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가져온 게 광운이라는 운서의 한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찍히고 밑에 있는 이 글자들이 다 같은 발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소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음자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동음자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음 중에서도 조금 후기 쪽에 후기 중고음 혹은 우리가 LMC라고 부르게 되는 Late Middle Chinese라는 뜻이죠. 전기 중고음은 EMC, Early Middle Chinese가 되는데 후기 중고음은 흔히 등운도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많이 말합니다. 등운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운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등운도의 체계는 보통 이렇습니다. 가로줄에 성모,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배울 자모라는 것을 배열하게 됩니다. 자모. 그리고 세로줄에는 운모를 사성, 4개의 성조와 사등, 4개의 등으로 나누어서 나열하게 되는데요. 등이라는 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모와 운모가 만나는, 가로, 세로가 만나는 곳에 해당 음을 가진 한자를 수록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운경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자, 가로줄에는 이제 발음 부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자모로 표현한 것도 있고 운경 같은 식으로 발음 부위로 표현을 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세로줄에는 이게 바로 성조인데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렇게 4개의 성조로 나눈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줄이 1개, 2개, 3개, 4개 4개의 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4개의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광운에서 봤던 동력 동자를 보시면은 설음, 그러니까 혀소리의 청의 방식으로 내는 혀소리의 평성이라고 되어 있고 1등 글자죠. 1등 글자. 첫 번째 등 글자. 그래서 아까 발음이 똥으로 났었는데 차청의 방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통할 통자는 통으로 읽게 되고 탁음의 방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같을 동자가 농하고 발음이 나게 되죠. 이 청탁이라는 건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공명음, 그러니까 비음이라든가 유음을 청탁, 혹은 불청불탁, 차탁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로 나타낸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똥, 통, 농은 있는데 농이라는 글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된 것이 운도의 상황입니다. 36자모를 배우게 되는데요. 36자모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30자모가 먼저 있었습니다. 귀 30자모래라든가 수원운학 장권에서 이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자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벳 문자처럼 그러니까 음소 문자처럼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나타내는 글자 체계를 중국어에서 자모라고 불렀습니다. 이 30자모는 아마 티베트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티베트에서도 자음을 30개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중국어의 자음이 그러니까 성모가 30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대에 36자모라고 하는 계량을 거쳐서 총 36개로 확립이 되는 것인데요. 이 자모가 생긴 초기에는 그러니까 귀 30자모래라든가 수온운학 장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 30개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귀 30자모래라고 하는 책인데요. 단자 여기 보면은 뒤에 정당 이런 식으로 같은 발음을 같은 성모를 가진 글자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게 뜨였다면 이거는 트 이런 발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정자 같은 경우는 느, 니자 같은 경우는 느 이런 발음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이렇게 글자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온운학 장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순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순음 여기 불방병명이 입술 소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설음을 보시면은 단투정리
단투 정리 이렇게 있고 시 이때 시는 이다 라는 뜻이라서 뭐뭐이다. 설두음이다. 지철징일 이것은 설상음이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견, 개, 군, 래, 의 등등의 글자는 아음이다. 아음이라는 것은 견, 개, 군, 래, 의 등의 글자가 이것에 해당한다. 이 군자는 교감을 해서 보통 없애거나 아니면은 견자의 예시자라고 보는 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 청, 종 이것은 치두음이다. 심, 천, 선, 조는 정치음이다. 심사효는 후중음 청, 목 안에서 나는 소리의 청음이고 갑, 유, 영 역시 후중음 탁, 역시 후중음인데 탁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가 되면은 드디어 36개의 자모가 확립이 되는데요. 이건 티베트어의 30자모가 아니라 정말 중국어를 위해서 만든 36개의 성모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입술 소리, 그리고 혀 소리, 입소리, 어금니 소리, 여기는 이제 반설, 반치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한번 제가 각 부위별로 그리고 발음 방법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음이라고 하는 발음 부위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오음이라는 것은 순음, 설음, 치음, 아음, 후음 이렇게 5개가 됩니다. 순음이라는 것은 입술 소리인데 중순음, 무거운 입술 소리와 경순음, 가벼운 입술 소리로 나누는데요. 중순음은 현재 용어로 쌍순음 혹은 양순음, 한국에서는 양순음이라고 더 많이 하고 중국에서는 쌍순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순음 혹은 순치음에 각각 해당하게 되죠. 중순음이 양순음, 경순음이 순치음입니다. 설음은 설두음과 설쌍음으로 나뉘는데 치경, 파열 혹은 비음, 혹 권설, 파열 혹은 비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두음은 치경, 파열음 혹은 치경, 비음이고 설쌍음은 권설, 파열음 혹은 권설, 비음입니다. 치음은 역시 부위는 치경과 권설로 같지만 좋은 방법이 파찰이나 마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치두음은 치경, 파찰음 혹은 마찰음이고 정치음은 권설, 파찰음, 마찰음입니다. 아음은 연국의 음에 해당하고요. 후음은 대략 성문음을 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청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조음, 자질, 피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맑은 것과 흐린 것이라고 하는데 청음은 무성음에 해당하고요. 전청, 운정전자를 써서 전청이라고 쓰게 되면은 무기무성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까 봤던 뜨 소리, 그리고 차청, 버금차자를 쓰면은 유기무성음을 나타내게 돼서 아까 봤던 트 같은 소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타금 같은 경우는 유성음에 해당하는데 역시나 전타악이라고 쓰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유성 파열음이라든가 유성 파찰음, 마찰음을 나타내게 되고요. 아까 봤던 드 같은 경우가 전타금에 해당하겠죠. 차탁은 공명음이라서 비음이라든가 유음을 모두 이렇게 나타냅니다. 느 소리가 차탁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모를 보겠는데요. 순음, 입술 소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술 소리는 중순음과 경순음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후기, 중고, 한어의 발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방, 방, 병명이 있는데요. 중국음으로 빵, 팡, 삥, 밍이라고 하죠. 이것은 양순, 파열음 혹은 양순, 비음을 나타내고요. 전청 같은 경우에는 무기무성이니까 빠, 성대 진동도 없으면서 기시기, 숨소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발음이죠. 빠 소리를 나타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청은 유기무성이니까 성대는 진동하지 않고 대신에 호흡만 강하게 빠져나오면서 퍼, 약간 히읗 소리가 섞여 나오는 거죠. 퍼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유성, 전타금 같은 건 유성음이니까 성대를 떨어서 브라고 읽게 되고
차탁은 공명음이기 때문에 비음 성분을 섞어서 라고 읽게 됩니다. 방방 병명, 빵팡 빙밍. 현대 중국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유성음이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뿌, 프, 라고 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순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부봉미. 한국어는 경순음이 없기 때문에 딱히 티가 나지 않지만 중국어를 읽으면 페이푸펑웨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순치음으로 읽히고 여기는 W로 이제 반모음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것은 이제 조금 논란이 많지만은 잠정적으로 우리는 파찰음으로 제구를 하도록 합니다. 마치 독일어에서 이제 Apfel이라고 사과라는 단어를 읽을 때 PF 발음이 나는 것처럼 F 이런 식으로 읽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단계는 굉장히 짧은 시기에 존재했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도 하고 빠른 시기에 F 발음으로 이 세 개가 모두 합류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체계, 전청, 차청, 전탁, 차탁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제구를 해놓고요. 뭐 프, 무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설음, 혀소리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파열음 혹은 비음을 설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설두음과 설상음이 나누게 되는데요. 설두음은 현재 용어로 하면 치경음이고요. 설상음은 권설음이 되겠습니다. 단투정리가 있고요. 설두음이죠. 중국어를 읽으면 뚜안토띵니라고 읽게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 발음으로는 뜨 그리고 차청 같은 경우는 숨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트 전탁은 성대를 떨어서 느 그리고 비음 같은 경우에는 느 소리가 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뜨, 트, 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권설 파열음 혹은 권설 비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권설음은 정확히는 약간 후치경 혹은 치조의 뒷부분 후치조 정도 발음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기호를 이런 권설음 기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꼬리가 달려있는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지철직낭 되어 있고요. 중국 발음으로는 쯔처청량이라고 읽겠죠. 아마 그 당시 발음으로는 뭐 따, 타, 나, 나 이런 식으로 읽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음, 잇소리로 오게 되면은 파찰음 혹은 마찰음이라는 방법을 포함하게 되고요. 조음 위치는 사실 설음과 같습니다. 치두음이 치경에 해당하고요. 정치음이 권설음에 해당하는데요. 정청종심사 중국어로 읽으면 징칭송신시가 되는데 앞에 세 개가 파찰음에 해당하고 뒤에 두 개가 마찰음에 해당합니다. 전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쯔 하는 소리가 나게 되고 차청은 숨소리가 섞여서 츠 전탁 같은 경우에는 유성 파찰음이니까 즈라고 읽게 되고 공명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찰음을 보자면은 무기무성 같은 경우에는 스 소리가 나게 되고 이게 유성음이 되면 즈 소리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정치음을 보게 되면은 조천상심선이 되는데요. 중국어로는 짜오천창선산이라고 읽고요. 역시나 이 권설음 기호를 관습적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약간 후치경음에 가깝게 제고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 당시 발음은 추정하자면 짜, 차, 자, 샤, 자 이런 식으로 읽혔을 것으로 봅니다. 이제 아음으로 와서 어금니 소리가 되는데요. 이거는 영국의 음의 현대 용어로 해당합니다. 견계군의 이제 중국어로 읽으면 จี้演시준이라고 읽게 되는데요. 이 개자는 마찰음이 돼버려서 시 소리가 나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치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차피 현대 중국어 발음은 이제 중고시대 발음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래 흔히 쓰는 발음인 C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견계군의, 찌엔시 쥔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끄, 크, 그, 라고 읽게 되죠. 이 응가 초성이 온다는 게 현대
한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어라든가 그런 언어를 보면은 응어로 시작하는 음절이 상당히 많고요. 중국어에서도 지금 방언, 남부 방언 쪽에서 응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끄, 크, 응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후음 같은 경우에는 목구멍 소리라서 보통 성문음으로 제구를 하게 되는데 이 경국의 접근음으로 현대의 음성학에서는 경국의 접근음으로 분류하는 유모도 후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문 파열음으로 그림자 영자, 이응 이 글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한국어에서 숫자 1을 읽을 때 1 할 때 목에 긴장이 느껴지게 되고요. 혹은 영어로도 그거 아니야 라고 할 때 할 때도 하는 그 소리가 성문 파열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새벽 효자 같은 경우 샤오, 중국어 벌써 국외음화가 돼버려서 샤오가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허 소리로 읽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갑자 샤 똑같이 국외음화가 되어서 시 소리가 되어버렸지만 과거에는 이게 효모의 유성음으로 되어서 소리로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모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Y 발음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야, 여, 요 할 때 그 이 소리가 유모, 유모에 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설음과 반치음 두 개가 있는데요. 반설음은 현대 용어라면 치경, 설측, 접근음이고 차탁에 해당합니다. 비음은 아니지만 공명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L 소리로 읽으면 되고요. 네모, 중국어로는 라이라고 읽게 되는데 우리나라 리을 받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치음은 치경국의 비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음 뒤에 유성 마찰음이 따라오는 어떤 비찰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제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일모, 현대 중국어는 르가 되어서 이제 약간 R 소리처럼 가버렸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냐 소리가 났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비찰음으로 제구하는 경우에 따르면은 이렇게 돼서 인자 약간 이즈 소리 위에 N 소리가 붙어 있는 느낌으로 인자라고 읽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학자들이 이런 36자모, 사실 36자모는 광운에 반영된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전기중공, 후기중공 그런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36자모라고 적어놨는데요. 아무튼 광운시대의 글자는 아니지만 36자모를 한글로 이제 대역해 놓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한글의 유사한 발음으로 대응을 시켜놨고 그리고 한글로 발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여기 돌방자부터 보면은 비읍, 피읍, 쌍비읍, 미음으로 브, 프, 뿌, 무 이렇게 해서 전타음 그러니까 유성음을 된소리로 표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순음 같은 경우에 순치음이죠. 이거는 이제 순경음, 국어학에선 순경음이라고 그러는데 비읍 밑에 이응을 붙여서 약간 v, 이런 식으로 가벼운 소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단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하게 나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 조선시대에는 중국어 내에서도 이미 36자모에서 설상음이 정치음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딱히 구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읒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뒤에 꼬리가 긴 지읒을 써서 이걸 권설음처럼 발음하라라는 발음 기호로 사용한 것이죠. 낙모 같은 경우는 니모와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치두음을 보시면요. 역시나 이렇게 지읒, 일반 지읒이 아니라 앞으로 긴 지읒을 써서 윗니 뒤에서 발음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차, 짜, 서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정치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해서 샤 이렇게 읽으라고 한 거죠. 이제 아음으로 가면은 해서 의모를 옛 이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그냥 이응을 쓰면은 소리가 없고 옛 이응으로 써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한 것입니다. 이제 호음으로 가서 영모를 이렇게 여린 히읗으로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린 히읗을 가져왔고요. 효모는 그냥 히읗, 그리고 간모는 쌍히읗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탁의 의미로 쓴 것인 것 같아요. 유모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쓰기가 좀 곤란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응으로 대응을 시켰습니다. 사실 한글에서는 이런 반모음을 야, 여 이런 식으로 모음 부분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초성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반설음, 레모 같은 경우는 리을을 표현하고 있고 반치음, 일모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일모는 중국 내에서 유성 마찰음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즈 소리를 나타냈던 걸로 추정되는 이 삼각형 글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